안녕하세요. 삼포동나무병원에 근무하는 이동엽 원장입니다. 걷기가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이제 저희 자세혁명 채널을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걷기 운동을 얼마나 추천하는지 아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걷기가 무조건 건강에 좋다고 하는 데에는 정확히 어디에 어떻게 좋은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포인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걷기를 통해서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 무엇인지, 걷기가 중요한 이유와 그리고 올바르게 걷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걷기는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로 단순히 다리 근육만 움직이는 운동이 아닙니다. 걷기는 심장, 뇌, 근육, 정신 건강까지 우리 몸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운동입니다. 걷기를 통해서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심혈관 건강인데요. 꾸준히 걷기는 혈압을 낮추고 혈관 건강을 개선하며 심장이 무리 없이 혈액을 순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질환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심장협회의 공식 가이드라인에서도 규칙적인 걷기가 심혈관 질환 또는 뇌졸중, 고혈압, 당뇨병 등의 위험을 낮추는데 효과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인은 매주 최소 150분, 하루 30분씩 주 5일 정도 되죠. 중등도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하며 하루 10분씩 여러 번 나누어 걸어도 효과는 누적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걷기는 심장을 위한 자연 치료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치매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걷기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호놀룰루 아시아 노화 연구에서는 71세에서 93세 남성 2257명의 하루 보행 거리와 치매 발병률을 조사한 결과 하루 3200m 이상 걷는 남성에 비해 하루 400m 미만으로 걷는 남성이 치매 발병 위험이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걷기 운동을 하면 치매 위험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혹시 기분이 울적하거나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을 때 밖에 나가서 걸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한 연구에 따르면 걷기는 인지 기능과 감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대상 피질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전대상 피질은 집중력과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뇌 영역으로 운동을 통해서 이 부위가 활성화되면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걷기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졸을 낮추고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걷기만으로도 우울감이 줄어들고 불안장애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기분이 울적할 때 잠시라도 밖에 나가 걷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가벼운 걸음이라도 걷다 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기분도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암 예방인데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걷기가 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특히 영국 위장병 연구에 따르면 걷기 같은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대장암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운동을 하면 골격근에서 SPARC라는 단백질이 분비되는데요. 이 단백질은 암세포의 자멸, 즉 세포 자멸사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운동을 통해서 SPARC가 활성화되면 암세포의 증식을 막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또한 미국과 유럽에서 진행되는 연구, 1987년부터 2004년까지 장기간에 이루어지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 연구에서 신체 활동이 활발할수록 26가지 암의 발병 위험이 낮아진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식도암, 간암, 폐암, 신장암 등 여러 암의 발병 위험이 줄어드는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걷기만으로도 암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을 만큼 이제부터라도 꾸준히 걷는 습관을 실천하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자, 걷기를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노화는 다리에서 시작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걷기를 멈추게 되면 가장 먼저 하체 근육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하체 근육이 약해지면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보행이 불안정해지며 낙상 위험이 높아지는 등 건강에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하체 근육은 다른 부위보다 빠르게 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운동을 멈추면 불과 일주일 안에도 하체 근육량 감소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는 몸을 지탱하고 균형을 잡아주는 데 중요한 항중력근, 즉 중력을 이겨내는 근육군을 얘기하죠. 이 항중력근이 빠르게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항중력근에는 대퇴사두근, 장요근, 종아리 근육인 하퇴삼두근 등이 포함되며 이 근육들은 걷기, 달리기, 점프 등의 일상적인 활동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체는 우리 몸 전체 근육의 약 70% 정도
정도가 집중되어 있는 부위이기도 하죠.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질 수 있고 근육을 지지하는 힘이 줄어들어 무릎이나 허리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져서 통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론적으로 오래오래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하체 근육을 단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걷기가 몸에 좋다고 해서 무작정 걷기만 하면 될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자세로 걷게 되면 다리와 허리에 불필요한 부담이 가해지고 오히려 통증이나 관절 건강을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올바른 걷기 자세는 무엇일까요? 먼저 허리를 곧게 펴고 시선을 정면으로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개를 숙이거나 어깨를 움츠리면 척추 정렬이 무너지게 되고 허리에 부담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폭도 신경 쓰셔야 돼요. 너무 크거나 너무 작지 않게 자신의 키에서 약 100cm 정도를 뺀 정도의 자연스러운 보폭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보폭이 너무 크면 관절에 무리가 가고 반대로 지나치게 작으면 걷는 리듬이 불안정해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 팔에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걷는 것도 중요합니다. 팔이 경직되면 몸 전체의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흔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걷는 속도도 중요합니다. 숨이 약간 찰 정도지만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속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특히 일반적인 걷기 속도보다 조금 빠르게 걷는 것이 심혈관 건강과 장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하루 30분에서 60분 정도 걷는 것이 가장 좋지만 시간이 부족하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분씩 3번 나누어서 걷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걷기에 대한 내용은 일본 항노화 예방의료센터장 이가세 미치야 선생님의 저서죠. 걷기가 노화 속도를 결정한다. 속 내용입니다. 걷기에 대한 다양한 상식과 건강 정보를 잘 전달해주는 책이라고 소개를 드릴 수가 있고요.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심혈관, 또 치매 예방, 스트레스 감소, 심지어는 암까지 예방하는 데 도움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건강 습관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자세로 걸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바른 자세로 걷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이제부터라도 하루 30분 올바른 걸음 습관을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가 쌓이면 더 건강하고 활기찬 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삼포드나무병원의 이동엽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